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가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전기 픽업 트럭인 KGM의 무쏘 EV를 타고 있습니다. 또 간만에 이렇게 픽업 트럭을 타서 그런지 뭔가 약간 마초스러움이 계속 제 안에 숨어있던 마초스러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이런 픽업 트럭을 타니까 운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배터리가 현재 88%가 차 있고 추워가지고 이제 공조 시스템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88km라고 나옵니다. 무쏘 EV는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80.6kW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 3원계 NCM 배터리가 아니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를 400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지금 88% 정도일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88%인 걸 보면은 실제 100% 완충했을 때에는 400km보다는 아주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00km 초반대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왜 아주 귀한 전기 픽업 트럭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뭔가 동급 경쟁차 혹은 뭔가 경쟁할 만한 차량을 딱 생각을 해보면 없습니다. 일단 픽업 트럭은 굉장히 많죠. 최근에 기아에서도 타스만이라는 픽업 트럭을 내놨고 또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 진짜 많잖아요. 뭐 포드 아니면 뭐 쉐보레 뭐 되게 많은데 지프 막 포함해서. 근데 국산에서는 픽업 트럭 하면 사실 진짜 거의 뭐 몇 개가 없습니다. KGM, 구쌍용 현 KGM 브랜드는 국내 시장의 픽업 트럭을 한 80%인가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다? 바로 렉스턴 스포츠 때문이다. 보통 국산 픽업 하면은 렉스턴 스포츠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타스만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하는 거지 이전에는 사실 비교할 게 없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밖에 없었어요. 그거 아니면은 거의 렉스턴 스포츠 가격의 2배가 넘는 돈을 주고 수입을 구매를 해야 됐었죠. 그에 반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전기 파워트레인의 픽업 트럭은 수입에서도 찾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요 무쏘 EV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라든지 뭐 정통 뭐 SUV 기반의 그런 게 아니고 유니바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KGM에서 가장 핫한 차량인 토레스 혹은 토레스 EVX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픽업이다 보니까 뭔가 뭐 정통 오프로드 뭐 험난한 지역을 갈 수 있는 뭐 사륜구동의 힘 요런 거보다는 약간은 패션카를 가지면서도 짐까지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전기 픽업 트럭인 거죠. 그래서 정통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픽업 트럭과 비교하면 무쏘 EV는 재원상에서 살짝 부족함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AWD가 없는 EWD 사양입니다. 그리고 후륜 기반이 아닌 전륜 기반 차량이에요. 전륜 구동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클러스터에 제가 엑셀을 밟으면 이 구동력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그래프는 4륜 구동이 들어갔을 때 보여줍니다. 근데 희한하게 무쏘 EV는 2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구동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륜을 250만 원 정도로 추가하면은 넣을 수는 있긴 합니다. 무쏘 EV. 근데 다른 채널에서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무쏘 EV에다가 얘가 또 이제 짐칸에 적재물을 최대 500kg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kg를 다 싣고 좀 약간 험난한 지형을 가는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뭐 정통 오프로드보다는 패션카에 좀 더 가까운 픽업이라서 그런지 구동력, 힘, 파워, 출력 이런 거를 초점으로 맞춘다면은 사실 아쉬움이 많은 차량일 수밖에 없죠. 그에 반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픽업 트럭 타시는 분들 짐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짐을 실을 일이 없어. 근데 왜 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픽업 트럭을 왜 타세요? 라고 물어보면 한 열에 한 8분 정도는 멋지니까 혹은 예쁘니까 혹은 뭔가
포스가 좋으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뻐서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보통 정통 SUV 기반으로 만들어진 픽업 트럭들은 기본 4륜 구동 시스템에 또 구동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연비도 안 좋고 소음도 조금 시끄럽고 승차감도 약간 호불호가 있고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는 솔직히 이제 짐칸이 있기는 한데 짐칸이 없는 차를 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SUV, 도시명 SUV를 탄 것처럼 승차감도 대중적인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주행할 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뭐 소음이 잘 안 들립니다, 사실. 그리고 휠도 선택권이 없어요. 17인치 단일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기본 트림이 있고 블랙 엣지라고 디자인 전용 트림이 있거든요. 특화 트림. 그거를 선택하면은 휠 디자인이 블랙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세련돼진다라는 차이인 거죠. 즉 휠의 선택권이 없고 17인치다 보니까 사실 요 정도 덩치에 17인치면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신발을 작은 거를 신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드레스업 효과는 약간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행할 때에는 승차감이라든지 로드 노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작은 휠들이. 그리고 실내 정숙도는 정말 무난합니다. 아주 시끄럽지도 아주 조용하지도 않은 진짜 그냥 평균, 노멀한 그런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감에 있어서도 제가 이게 지금 공차라서 살짝 뒤쪽, 리어 쪽에 통통 튀기긴 하거든요. 근데 짐을 실게 된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명 SUV처럼 편하게 도심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토레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픽업이라서 그런지 편의 옵션도 나름 제 기준에선 나름 빵빵합니다. 일단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고 또 얘가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기본으로 주는 건 아니고 옵션이긴 한데 이렇게 360도를 보여주고 이게 하부까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퀴 잘 보세요. 제가 조향을 이렇게 하면은 바퀴가 돌아가요. 이런 것들도 나름 뭔가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쵸?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그리고 이외에도 전방, 오늘 비가 와서 좀 화질이 그렇습니다. 전방, 측방, 후방, 측후방 이런 식으로. 원래 깔끔한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카메라에 물맺힘이 조금 심하네요.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까지 같이 지원이 돼서 막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막 50km, 60km, 80km 내가 그냥 대충 설정을 해도 알아서 얘가 맞춰줘요. 그래서 과속 딱지가 맞을 일이 없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했을 때 편리한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물차긴 하지만 실내 감성도 나름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센터 도어, 또 여기 센터 아래쪽에도 무드등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일상주행을 했을 때 만족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차가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픽업 트럭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글래디에이터 이러는데 글래디에이터는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예쁜 거지 편의 옵션은 진짜 부족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말 부족해요. 편의성이라기보다는 감성으로 타야지 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아무튼간 그런 차들과 비교한다면 무쏘 EV는 진짜 차세대 최첨단 느낌에 가까운 픽업인 거죠. 그래서 가격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무쏘 EV는 정가가 4,800만 원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블랙 엣지라 가지고 5,050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전기차는 뭐다? 보조금이 나온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이 한 83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승용이 아니고 화물 전기차 그 보조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구매가의 무쏘 EV는 서울 기준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3인 거죠. 그래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픽업 트럭, 이거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성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대체할 만한 마땅한 경쟁 차량이 없다 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KGM 브랜드는 인포콘이라고 이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또 발전이 됐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버튼은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습니다. 뭔가 이모티콘으로 막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그런 아이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다른 차들은 마이크 그런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데 KGM 차들은 귀엽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모티콘이 이러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오늘의 강수량을 알려줘. 현재 오류 이동은 비가 내리고 시간당 강수량은 0.5mm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을 알려준다. 대박 사건. 보통 차들 강수량을 알려줘 그러면 그냥 오늘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뭐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뭐 최저 온도는 뭐고 뭐 최고 온도는 뭐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강수량을 안 알려주니까 강수량이 뭐냐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고 약간 운전자를 화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 KGM에 들어가는 인포콘 서비스는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또 무엇을 한번 물어볼까요? 나 배고파.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간단하게 간식이라도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배고프면은 근처 맛집을 추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공감, 약간 얘 F인가 봐요, MBTI가. 제가 나 배고파하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면 간식이라도 드시는 거 어떨까요? 하고 맑은 목소리가 아니고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이런 목소리로 좀 공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무언가 실행을 시켜주진 않는다. 저는 MBTI 개인적으로 T라 가지고 공감해주는 것보다 그 상황을 좀 탈출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배고프다 그랬는데 그냥 공감만 해주고 근처 맛집 이런 거 안 알려줘. 그러면 약간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지만 MBTI가 F인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다. 근데 뭔가 자동차와 계속 수다 떠는 수다 타임. 그럼 공조 시스템 이런 것도 한번 연동이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르고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별거 막 강수량까지 알려줬으면서 통풍 시트를 안 켜주네요? 현재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러고 안 해줘요. 아니 얘 통풍 시트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지? 이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뭐 제가 틀면 되죠. 이렇게 손으로. 아무튼 간에 열선과 통풍, 또 2열에도 열선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은 풍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의 욕심을 조금만 더 부리자면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전방에 HUD가 있으면은 뭔가 운전 중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너무 이제 과한 욕심인 거죠. 사람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도로를 다니면은 픽업 트럭이 10대 중 8대는 렉스턴 스포츠예요. 진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무쏘 2위가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된 지 한 반년? 반년 조금 안 됐죠. 아무튼 반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도로에서 시승차를 제외하고 이제 차주가 있는 무쏘 2위를 본 적이 사실 몇 번 없습니다. 한 3번? 그래서 뭔가 유니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남들이 안 타는 차기 때문에 좀 더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KGM 브랜드는 이런 픽업 트럭을 샀을 때 이 뒤쪽에 적재함 쪽에 넣을 수 있는 액세서리 항목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롤바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거 말고 하드탑을 또 얹을 수가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처럼. 그렇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 뭔가 덩치가 큰 SUV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적재함에,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적재함 아무것도 없으면 막 빗물 고이고 그것도 빗물 또 빼줘야 되고 또 잘못하면 뭐 거기 이끼 껴가지고 또 닦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하드탑을 넣게 되면은 뽀송하게 적재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뭐 적재물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에 부딪혀 그러면은 파손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하드탑이 있을 경우에는 적재물 파손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 적재함까지 포함하면 전장이 5100mm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장이 5160mm거든요. 크긴 하죠. 크긴 합니다. 그리고 토레스와 플랫폼을 공유하긴 하지만 전폭도 토레스나 토레스 EBX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큽니다. 얘가 아무래도 이 긴 전장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차체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좀 옛날에 지어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칸 되게 좁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살짝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큰 차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1열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겠지만 2열은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승하차가 편안한데, 이렇게 덩치 큰데 슬라이딩 도어가 없는 차들인데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양쪽에 또 다른 차가 있네. 그럴 때는 내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렇다고 얘는 SUV가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빈 룸하고 적재 룸하고 이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완전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트렁크로 나갈 수도 없고 참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 덩치가 큰 차들은 원격 주차 보조, 특히 현대기아 차량에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차를 원격으로 전진했다가 후진했다. 그 기능 차가 크면 클수록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 무쏘 EV는 덩치가 커졌음에도 그러한 옵션이 없다 보니까 좁은 주차장에서는 승하차가 살짝의 스트레스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날씬해가지고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 이외에도 곳곳에, 눈에 보이는 곳곳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도어 포켓도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컵이,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카페컵 기준으로 2개가 들어가고도 남고요. 여기 중앙에도 센터 쪽에도 컵홀더가 2개가 있고, 또 센터 아래쪽에도 이게 플로팅 타입이라서 공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전방에도 핸드폰이라든지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도 공간이 넓습니다. 공간 효율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인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잡동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곳곳에 수납 공간이 많은 차들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야, 근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는데? 장난 아닙니다. 이 영상이 언제 발행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비가 온다면은 뭔가 저와 함께하는 진짜 퇴근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제 영상을 보고 잠깐이나마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오니까 이만 입을 닫고 가볼게요. 안녕! 안녕!